그 뒷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 잘난 맛에 산단 말이죠. 엄청 꼰대라고 느껴질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척이라도 하세요. 회사를 배려하는 척.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4년차 기획자 대응사출 신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연말이 되면 기다리는 일이 있죠. 바로 퇴사 예정자 면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입사하는 사람만큼 퇴사하는 사람도 많이 보잖아요. 저는 자기의 일은 자기의 앞길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을 하는 편인데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서 나가는 뒷모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나가는 뒷모습만큼 신경 써야 되는 게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늘 뒷모습을 잘 남겨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퇴사하고도 편하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관계 정도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퇴사도 해보고 뭐 이직 전직도 해봤던 사람으로서 퇴사 정말 아름답게 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만약에 퇴사를 할 마음을 먹었거나 고민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직장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고민 상담을 합니다. 여러 부류가 있을 거예요. 성격별로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진짜로 고민 중인데 고민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찡찡거리려고 나 힘든 거 알아주길 바래서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자기의 고민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걸 얻게 되거든요. 그건 바로 사람인데, 이 고민 상담이라는 걸 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회사의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이 사람의 고민을 들었다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 고민 상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퇴사를 해도 자기한테는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그 사람이 퇴사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좀 더 예쁘게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끙끙 앓다가 그냥 내가 항상 밥도 같이 먹고 이제 같이 고생도 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안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이 사람이 그만두게 됐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측근이 받게 될 배신감 같은 거,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역으로 고민 상담을 미리 하고 회사에서 그걸 발표할 때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묘한 동료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름답게 퇴사하는 법 두 번째는, 퇴사 이유가 뭐 대부분 네거티브일 거예요. 안 좋은 이유, 뭐 사람 때문에, 아니면은 회사 구조 때문에, 아니면 사장 때문에, 아니면 정책 때문에, 아니면 처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안 좋은 이유일 경우에는 사실은 얘기 안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람이라 그런 건데, 물론 이야기를 해줘야 회사가 뭐 예를 들어 고치지, 아니면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안 좋은 점을 고치지라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지 잘난 맛에 산단 말이죠. 대부분의 회사도 지 잘난 맛에 삽니다. 떠나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뭐 회사의 뭔가를 개선해? 그 너무 걔가 뭐 그렇게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거는 자기의 패예요, 패. 내가 갖고 있는 패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돌아 이야기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퇴사한 이후라도 그 네거티브한 이유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00이면 99명이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지랑 나랑 안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몰라라 이 새끼들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대상이, 그 회사가 본인을 안 좋게 생각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회사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엄청 꼰대라고 느껴질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척이라도 하세요. 회사를 배려하는 척. 쉽게 그런 거예요. 퇴사 시점, 뭐 인수인계 시점,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됐지만 회사의 모든 거를 다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 못하겠으면 척이라도 하세요. 척이라도. 바이바이 하면 끝나긴 하지만 세상 진짜 좁습니다. 이 업을 떠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 하나하나가 귀한 이 업계에서는 이제 이직이든 전직이든 그 뒷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라든가 뭐 조건을 회사 쪽에 맞춰준다, 이거에 대해서 회사가 고맙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고맙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하지만 나중 돼서 때, 아 그래도 그 친구는 나갈 때 이렇게 회사를 배려해 줬구나 라는 생각 한 줄 정도 남기게 만드는 거면 정말 아름답게 퇴사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좀 더 먹고 나면 안 그래도 얼굴 붉힐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가뜩이나 얼굴 붉힐 일이 많은데 그런 사람 한두 명이라도 줄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다가 어딜 가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체크를 무시를 못합니다. 전화가 와요. 이 친구가 여기 지원을 했는데 어때요?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뒷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남겨야 될지 하면은 답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하는 앞모습보다 떠나가는 뒷모습이 매사에 더 중요하다는 거,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그 퇴사를 만약에 마음을 먹었고 생각 중이시라고 하면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좀 더 아름답게 퇴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